안녕하세요. 시골의 아파트를 4천만원 주고 사서 용돈을 번다. N잡 시대에 저러한 활동들도 필요하다. 라는 뉴스인데요. 제가 볼 때는 뉴스라기보다는 광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 조금 하고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로 임대를 주면 한 달 살기 이렇게 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한 달에 90만원, 100만원은 벌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죠. 단순 계산하면 4천만원 들여가지고 월에 한 80만원, 90만원 번다. 80만원이라고 치면 1년이 960, 90만원이다라고 하면 1000만원 넘어가는 거고요. 단순 계산해서 4천만원 넣어서 1년에 100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이 얼마입니까? 25%잖아요. 매우 높은 수익률입니다.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? 제가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. 왜 매사 부정적으로 보냐? 긍정적인 면도 봐야죠.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긍정적인 면만 봤을 때는 그래, 한 달 30일 중에 30일이 다 꽉꽉 찬다. 그러면 그래 90만원, 100만원 그 이상도 벌겠죠. 근데 아닌 경우 한 반만 믿어보자고요. 반이라고 치면 50만원. 아이고 그래도 50만원이라도 크네요. 50만원에 1년 600만 하면은 4천만원 들어가지고 1년에 600만원 벌면 야 15%죠. 엄청난 수익률입니다. 단순 계산하면요. 근데 저게 4천만원짜리 사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버려두면 그냥 1년에 600만원이 벌리는 거냐? 아니라는 거죠. 저게 달라붙어가지고 청소해줘야 되죠. 관리해야 되죠. 이것저것 따지면은 저거 버는 게 저게 과연 큰 돈이 되는 거냐? 조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뭔가를 도전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쉽냐? 요즘 세상에 뭔가를 내 돈도 좀 들이고 대출도 좀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대도 주고 해야 돈 버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맞는 얘기고요. 근데 저렇게 꿀팁이면 저걸 누가 알려나? 누구한테 알려줄까?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유용한 비법이다라고 하면 안 알릴 것 같은데요. 언론에 저렇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저걸 알린다라는 건 조금 이렇게 뻥이 좀 가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4천만원짜리라고 하고 막상 가봤더니 4천이 아니고 7천만원, 8천만원, 9천만원 이럴 것 같고 벌어들이는 돈은 월에 80, 90이 아니라 월에 한 20만원, 30만원 이럴 것 같은 거죠. 30만원이라고 치고 1년에 360 그리고 들어가는 돈은 집 사는 거에 한 8, 9천 인테리어 하는데 한 1000, 2000 따져봤더니 들어간 돈 한 1억이 넘고 실제로 버는 돈은 한 360만원 월 수익으로 봤을 때 한 3% 연수익으로 봤을 때 한 3%, 4% 요 정도일 것 같은 거죠. 이렇게 따져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? 제 그냥 생각입니다.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저 돈으로 안전하게 채권 넣거나 고배당 우량 주식을 사서 놓으면 차라리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들이 더 드는 거죠. 사람을 임대하고 들여놓는 게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예약만 하고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결제하게만 하면 참 심플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생각지도 못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. 영성을 쉽게 본다. 쉽게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 한번 한 건 하려면 땀 흘리고 미친듯이 페달 밟고 해야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어렵다라는 겁니다. 저렇게 시골에 아파트 사가지고 용돈 번다. 저런 마음으로 대거 샀다가 나중에 어떤 난감한 일에 이렇게 처하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면서 용돈이나 벌 수 있어요.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
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. 너무 쉽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뭐 별것 없는 것처럼 뭐 금방금방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세상에 뭐 아주 수월하고 아주 편하고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죠. 그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아주 좀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살아간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한테만 이렇게 행운이 오냐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. 나한테만 오는 행운 없습니다. 나한테만 오는 불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아이러니합니다. 나한테 불행은 이자 오는 날처럼 따박따박 올 수 있고요. 뭐 어려운 일은 더 자주 오는데 좋은 일은 금세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삶을 조금 색안경을 끼고 좀 우려하면서 좀 염려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조금이라도 견뎌내지 않겠냐라는 거죠. 잘 살고 싶잖아요.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. 괜찮게 살고 싶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고 좀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. 하지만 확실한 게 뭡니까? 좀 생각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.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좀 잘 안 되더라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조금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좀 불안함,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삶을 좀 그래도 안전하게 지내지 않겠냐라는 거죠.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러한 뉴스들을 광고성의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.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수월하게 생각하면 좀 큰 코를 다칠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는 게 좋겠다. 좀 더 의심하고 좀 더 확인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. 저런 식으로도 돈을 버는구나. 하나의 방법이 있다.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 실제로 저게 나한테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나한테 유용한 그런 부업거리가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?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전 재산이 원룸 보증금 300만 원밖에 없은 적도 있다. 뭐 남편 빚 갚느라 밤낮으로 출판사 직원도 하고 닭갈비 식당에서도 일하고 약국 전산원도 하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조리원도 하고 뭐 영어 유치원 원장도 해보고 했답니다. 근데 53살의 늦은 나이에 4천만 원 주고 두 번째 집을 샀다. 참 저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처럼 되게 우아하게 멋있게 뭐 지내면 좋겠지만 저게 무슨 우아하고 멋있냐라는 거죠. 유튜브로 부동산하고 경매 공부했다고 하는데 참 글쎄요. 뭐 괜찮은 일일까? 괜찮을까? 뭐 경매해가지고 집을 샀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우려스럽죠. 쉬운 일인가라는 거죠. 청소 무지하게 힘들죠. 빡셉니다.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. 이걸 아주 우아하고 아주 편한 일로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